안녕하십니까.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인공지능 기반 정책관입니다. 엄열이라고 합니다. 만나게 반갑습니다. 먼저 오늘 디지털의 핵심 사항인데요. 인공지능 분야에 대해서 논의의 장을 마련해 주신 아주뉴스 코퍼레이션 감사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여러분께 말씀드릴 거는 대한민국의 인공지능 정책 방향이라는 부분에서 좀 정리를 해봤고요. 간단하게 소개를 빠른 시간 내로 먼저 말씀을 좀 드려보겠습니다. 디지털 대변혁이라는 얘기를 많이 하고 또 이러한 주요 기술로 여러 가지를 얘기하고 있습니다만 인간의 어떤 인지와 추론 능력을 구현하는 인공지능 기술이라는 부분이 지금 가장 각광을 받고 있고 또 데이터, 그 다음에 네트워크와 IoT 등 인공지능 성능을 향상시키는 그런 활용을 위한 필요한 ICT 디지털 기술들이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주요 국가들도 디지털 폐과 관련된 주요 국가들도 디지털 패권 경쟁을 이제 하고 있는데요. 핵심을 지금 인공지능 기술로 보고 있고 국가 차원의 그런 총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경쟁의 결과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요. 인공지능 기술과 산업이 기하 급수적으로 지금 속도로 발전하고 있습니다. 작년에 대통령님 모시고 토론토 대학 AI 관련된 부분들 방문하는 기회가 있었는데요. 그때 토론토 대학의 딥러닝의 대부라고 하는 제프 힌튼 교수 잠깐 봐서 여러 가지 얘기를 좀 들었습니다. 가까운 미래에 완전한 자연어 처리가 이루어질 것이고 하드웨어 혁신을 통해서 AI 쪽에 새로운 도약이 이루어질 것이다 이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 징조가 지금 일어나고 있다고 보여지고요. AI 반도체, 그 다음에 하드웨어 혁신뿐만 아니라 그 AI 성능과 클라우드 서비스도 계속적으로 발전을 하고 있습니다. 애플, 아마존, 빅테크 기업들이 지금 AI 연산에 최적화된 AI 반도체를 직접 만들고 개발하고 있고요. 이에 자사제품을 탑재해서 성능을 최적화하거나 이를 데이터 센터에 적용해서 저전력, 초고속 클라우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AI가 이제 일상화뿐만 아니라 사회경제 모든 접점에 확산돼서 단순히 어떤 제조나 생산성을 향상시키는 역할뿐만 아니라 기후위기라든지 인류와 당면한 문제 해결 수단으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챗GPT 얘기를 안 할 수가 없는데요. 이전에 말씀 많이 드셨고 활용 방법까지도 말씀드렸는데 지금 오픈 AI가 개발한 챗GPT가 전 세계로 확산되고 있고 다시 한번 인공지능이 이목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출시한 5일 만에 100만 명 이용자 돌파한 정도로 기존 다른 디지털 서비스를 지금 뛰어넘는 사회적 반향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큰 어떤 화두는 일반 국민들도 쉽게 이제 활용이 가능한 AI가 일상화되는 그런 신호탄으로 보고 있습니다. 글로벌 빅테크 테크놀로기 계속 속도전을 벌이고 있고요. 챗GPT 출시 이후에 구글도 대화형 AI 아들을 공개하고 메타도 대화형 챗봇 라마를 한 계획을 지금 발표한 바 있습니다. 또 오픈 AI는 한 100일 만에 챗GPT4를 공개하였고 최근에 챗GPT 플러그인 서비스도 시작하고 하루마다 지금 진화한 서비스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최근 마이크로소프트 말씀 주신 것처럼 엑셀, PPT의 오피스 소프트웨어에 초보 AI를 등록한 코파일럿도 출시한 바 있고요. 지금 빠른 어떤 그런 서비스 개선 방안이나 이런 것들 보여서 정신이 없을 텐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초보대 관련된 AI가 경쟁하고 있다는 사실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비록 초거대 AI가 이렇게 여러 가지로 서비스적이나
이렇게 인간의 어떤 대화형 인터페이스를 가지고 큰 반향을 일으키고 있습니다만, 아까도 말씀 주신 부분이 최신 정보를 미반영하고 있다든지 거짓 답변을 한다든지 한계도 지적이 되고 있습니다. 물론 그렇지만 챗GPT를 시작으로 인공지능이 국민 일상 속으로 들어오고 있다는 것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고요. 산업 전반으로도 디지털 영역을 확장시켜서 전망하고 있습니다. 어떤 분야에서 가장 먼저 영향을 받을 것인가, 이런 부분에 대한 또 인사이트가 필요한데요. 예를 들면 이 의료, 또 금융, 특히 교육 부분, 또 미디어, 또 법률 부분, 또 유통, 이런 부분에 대해서 먼저적으로 큰 영향을 받을 것이다. 예, 특히 사용자의 어떤 질문 의도를 파악해서 정확도 높은 이런 검색 결과를 제공하고 있는 이런 시스템을 봤을 때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법률, 또 의료 부분에서 어떤 지원, 컨텐츠를 만드는 어떤 창작 부분이나 이런 것들, 코딩을 보조하는 부분, 기존의 어떤 전문가 영역으로 여겨졌던 분야에 대해서 혁신적 서비스들이 창출될 것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정부도 발빠르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인지하고 계속 관련된 부분을 다양한 정책적 노력을 펼쳐오고 있습니다. 2019년도에 처음으로 인공지능 국가전략을 발표를 했고요. 최근에 인공지능 일상화, 그다음 산업 고도화 계획을 발표해서 범접 차원의 종합적인 정책을 수립하고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이제 AI 관련된 부분에서 중요한 것이 데이터 관련된 부분인데요. 데이터 활용을 촉진하기 위해서도 데이터 상법이 개정이 됐고, 그 다음에 법제도를 꾸준히 정비해 왔고, 최근에 관련된 인공지능 기본법이 상임위를 지금 통과한 상태입니다. 그 AI 관련된 부분에 대한 산업적 측면에서 어떤 지금 현재 AI 관련된 그 참여처가 어떻게 되는지 한번 보면, 말씀드린 것처럼 국내에서도 산업이 역동적으로 성장 중입니다. 신생 AI 기업이 전체 한 30% 가까이 이럴 정도로 시장 진입이 좀 활발하고 있는 상태고요. 기술 격차 이런 부분도 많이 물어보시는데, 이제 경쟁력 관련된 부분을 지표를 어떻게 비교할까는 참 여러 지표가 있을 수 있습니다만, 현재 미국의 지표를 기준으로 했을 때 기술 격차를 꾸준히 지금 좁혀나가고 있고, 21년도 기준으로는 한 90%일 정도까지 지금 도달했다, 이런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또 이런 또 기술적인 뿐만 아니라 제도와 법, 또 사회적 수용성이 중요한데, 이런 법제도 관련된 부분들도 사회적 이슈 관련된 부분들을 저희들이 추출해내서 관련된 부분을 검토 중에 있고요. 데이터 관련된 부분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만, 인공지능 발전을 위해서는 데이터, 그리고 가장 중요한 또 컴퓨팅 파워, 이게 핵심 인프라가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또 인재 양성 부분에 있어서도 기반이 조성되어 있습니다. 정말 그간 축적한 인공지능 기술 산업 기반을 토대로 지난번 발표했을 그 계획에 따르면 인공지능 강국 3대 강국 관련된 부분을 비전을 제시한 바 있고요. 다양한 정책을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첫째, 원천 기술 관련된 부분에 대한 부분입니다. 그리고 AI 반도체 기술 개발 부분인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R&D 관련된 부분에 대한 예산을 좀 집중적으로 늘려가고 있고, 초격차 기술 확보를 위해서 산업 육성 관련된 부분들을 집중하고 있습니다. 둘째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일상생활에 곳곳에 AI가 공공 부분 또 산업 부분 전 분야에 지금 확산해 나가고 있는데, 이런 부분들이 실생활에서 느껴질 수 있는, 체감할 수 있는 정도로 나타나기 위해서 데이터 플랫폼 정보가 성공적으로 실현될 수 있도록 이런 부분과 연계해서 지금 필요한 지원을 계속해 나갈 계획입니다.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말씀드린다만, 이게 법 제도 관련된 부분이 가장 중요합니다. 이게 AI 관련된 부분에 대한 어떤 부작용이나 아까 말씀드렸던 어떤 신뢰할 수 있는 AI, 그 다음에 설명할 수 있는 AI, 그 다음에 어떤 신뢰와 바탕을 내는 그런 AI가 국민 생활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한 법과 제도 관련된 부분이 중요하고, 윤리나 그런 어떤 신뢰성 확보 부분에 대해서도 정책적 노력을 계속 꾸준히 해 나갈 계획입니다. 조금 더 자세히 한번 좀 말씀을 드리면, 핵심 과제를 좀 다시 한번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좀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먼저 글로벌 경쟁력 확보를 위해서 기술 개발은 어쩔 수 없는 우리가 계속 중에서 포커스를 맞춰야 되는 부분이고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설명 가능한 AI,
그다음에 소량의 데이터로 학습할 수 있는 AI 등 현재 AI가 가지고 있는 어떤 한계를 극복할 수 있는 차세대 인공지능 개발을 진행을 하고 있고요. 또한 AI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 과학과 산업 부분에 이건 좀 이렇게 핀셋 지원처럼 보여지는데요. 어떤 난제를 또 해결하기 위한 그런 AI 개발도 새롭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인공지능의 아이디어 관련된 부분도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미국 다르파 어떤 그런 그랜드 챌린지와 같이 저희들도 챌린징 R&D 사업도 활발하게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그 초보대 AI는 대규모 데이터의 학습 추론에 대한 수요가 계속 증가함에 따라서 그 AI 반도체 관련된 부분에 대한 투자도 계속하고 있습니다. 약 1.5조 원 정도 이상 투자가 진행되고 있고요. NPU라든지 장기적으로 PIM 관련된 인공지능 반도체 개발에 예상 투자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 NPU 관련된 본격적 상용화가 예상되는 게 한 24년 정도까지 보고 있는데요. 독자적 기술을 확보하고 29년도까지는 신소자라든지 초미세 공정 기술을 결합한 차세대 NPU 개발도 계획되어 있습니다. 만약 25년까지 만약 상용 메모리 기반의 PIM 시제품이 개발된다면 이런 부분을 28년도까지 초성, 고성 등 PIM 반도체도 개발할 수 있을 것으로 이렇게 예상하고 있습니다. 인공지능의 기반과 기업의 어떤 성장과 K-클라우드 프로젝트를 위한 지원을 또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AI 관련된 기반에는 데이터와 컴퓨팅 자원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인공지능 개발에 필요한 핵심 인프라인 이 두 가지를 아낌없이 제공할 계획입니다. 상용화 단계에서 인공지능 제품 개발을 좀 지원을 하고요. 인공지능 바우처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수요 기반을 해외로 또 확대해서 우수 AI 제품이라든가 서비스 판로 확대를 지원할 계획이 있습니다. 한 번 더 말씀드리면 국산 인공지능 반도체를 기반으로 초전력, 초고속, 저전력 데이터 센터를 단계적으로 구축해서 클라우드와 인공지능 산업 경쟁력을 계속 제고해 나갈 계획입니다. 산업계의 수요는 높습니다만 여전히 부족한 데이터, 또 개방이 미흡한 데이터, 이용이 불편한 공공 데이터 등을 혁신적으로 생산, 개방하고 공유하고자 합니다. 구체적으로는 신산업 창출을 지원하는 AI 학습용 데이터를 전략적으로 구축하고 올해부터는 초거대 AI, 아까 말씀드렸던 생성형 거대 AI에 필요한 데이터를 구축하도록 그렇게 지원하겠습니다. 그리고 글로벌 데이터라든지 연구 데이터 등 새로운 데이터 자원을 공유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데이터 얘기를 좀 더 드리면 민간의 데이터 생태계를 주역으로 편리하게 데이터를 활용하고 데이터 산업 시장의 지속 성장을 가능하는 어떤 환경을 조성하도록 하겠습니다. 데이터가 어디에 있는지도 잘 모를 경우가 많아서 이런 데이터 소재 관련들을 한 곳에서 볼 수 있고 쉽게 접근하고 이용할 수 있는 통합 인프라, 원 윈도우 데이터 관련된 부분을 구축을 하고요. 데이터의 어떤 품질, 또 가치가 얼마나 되는지 시장에서 잘 판단이 안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를 좀 불식시키기 위해서 공신력 있는 품질 인증과 가치 평가 제도를 도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올해부터 민간의 어떤 거래 유통에 전문가인 데이터 거래사 또 저희들이 1,000명 정도 양성하고 또 사업자를 3,500명까지 육성할 계획입니다. 클라우드 관련된 부분을 대전환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공공기관과 중소기업이 기존 시스템을 클라우드로 전환할 수 있도록 지원을 계속 해나가고 역시 클라우드 활용 촉진을 하기 위해서 사스 중심으로 소프트웨어 산업 체질을 개선해 나갈 계획입니다. 그리고 잘 아시다시피 GPU라든지 식증 장비 등 인공지능 개발 활용에 필요한 기능을 한 곳에 모아서 단점화는 이제 광주 칩적 단지를 24년까지 완공을 하고 인공지능과 데이터 분석을 위한 슈퍼컴 유프기도 구축할 계획입니다. 인공지능 이제 국민 일상생활 곳곳이 확산해 나간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확산해 나가는 것들 관련해서도 이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소외되거나 그런 부분이 없도록 하기 위해서 취약계층을 좀 보살피고
또 민생생활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부분에 좀 집중해서 정부가 우선적으로 추진해 나가려고 합니다. 디프정위원회하고 관계부처 협의해서 독거노인 AI 돌봄 로봇이라든지 소상공인 AI 로봇, 또 콜센터 지원 등 AI 일상화 프로젝트 과제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이를 통해서 국민과 함께 디지털 혜택을 공유하고 대규모 AI에 대한 수요가 창출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또한 산업 효과가 좀 빠르게 나타날 수 있는 공공부문에서 인공지능 개발 실증을 지원해 나가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사회에 납치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요. 인공지능과 관련된 부분이 또 산업의 성장력이 될 수 있도록 한 10개 분야에 대해서 중심으로 수요 기업에 필요한 그런 인공지능 제품과 솔루션 도입을 지원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오픈데이터, 모든 데이터가 연결되는 디지털 플랫폼 어떤 기반 위에서 국민과 기업, 그 다음에 정부가 함께 사회 문제를 좀 해결해 나가는 그런 어떤 새로운 정부 형태, 기존의 어떤 전자정부 형태가 아닌 새로운 어떤 국민, 기업, 정부가 같이 들어가서 이런 부분들을 창출할 수 있는 디지털 플랫폼 정부 관련된 구현을 하려고 합니다. AI 관련된 부분이 활용이 당연히 들어갈 거고요. AI 지능을 활용해서 정부가 일하는 방식을 좀 다르게 보여주고 국민들이 직접 디지털 플랫폼 정보를 체감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선도 프로젝트, 예를 들면 맞춤형 복지라든지 실손보험자금 청구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올해부터 국민 체감형 선도 프로젝트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마지막으로 법제도 관련된 핵심 과제입니다. 인공지능 법제도 규제 정비라는 로드맵을 만들어서 지금 인공지능과 관련돼서 실생활에서 우리가 부딪힐 수 있는 여러 가지 제도적 문제, 또 이런 부분들을 선제적으로 좀 발굴을 해서 이런 부분들이 법에 반영이 되거나 또는 법 반영이 조금 늦어지면 어떤 그런 방향성, 가이드라인 관련된 부분들을 제정해서 이런 부분에 대해 대응하는 그런 체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아울러 지금 논란이 되고 있는 인공지능 산업 발전과 신뢰성을 확보할 수 있는, 균형적으로 달성할 수 있는 인공지능 기본법 관련 부분들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말씀드렸다시피 지금 과방위 소위를 통과한 상태입니다만 여러 가지 목소리가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산업 발전과 함께 신뢰성 확보 관련된 부분들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렇게 지원하는 계획입니다. 디지털 시대의 세계 모범이 되는 디지털 신질서 관련된 부분을 정립해 나가고자 합니다. 누구나 디지털 혜택을 향유하기 위한 어떤 보편적 권리 선언으로 디지털 권리 장전을 마련할 계획이고요. 중간에 어떤 기본법으로서 디지털 세상의 법률로 디지털 사회 기본법을 제정할 계획입니다. 그 밑에 지금 말씀드렸던 인공지능법, 그 다음에 메타버스법, 디지털 포용법 등 개별법 관련된 부분들을 정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인공지능 신뢰성 확보를 위해서 시장에서 가이드라인을 쓸 수 있는 여러 가지 기준이라든지 검인증 체계를 구축해서 민간 자율로 AI 관련된 평가, 그다음에 서비스가 나올 수 있도록 기반을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챗GPT도 지금 계속 여러 가지 인공지능 관련된 부분들이 다시 열풍이 불고 있습니다. 대응해서 지금 초거대 AI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정책 방향도 수립 중에 있습니다. 초거대 AI 개발에 필요한 아까 말씀드렸던 대규모 텍스트 데이터를 구축하고 대용량 컴퓨팅 지원도 계속 지원해 나갈 계획입니다. 민간과 공공 분야에서 초거대 AI가 접목될 수 있는 영역을 발굴해서 혁신적인 응용 서비스를 선도적으로 개발할 예정입니다. 민간의 어떤 이런 부분에 대한 생태계 관련 부분들도 대기업과 중소기업이 균형적으로 관련된 초거대 AI를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이고요. 인재 얘기를 할 수밖에 없는데 이런 초거대 AI를 잘 활용할 수 있는 그런 리터러시 관련된 부분도 굉장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야 사회적 수용성도 높아지기 때문에 전문적인 인재 양성뿐만 아니라 활용 측면에서 할 수 있는 그런 초거대 문화적 어떤 사회적인 수용성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리터러시 교육도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좀 두서없이 빠르게 말씀드리냐고 좀 그랬습니다만 정부 관련된 부분에서 말씀드리면 AI 활용 관련된 부분과 초격차 기술력 관련된 부분들을 확보를 통해서 우리나라가 어찌됐건 비전적으로 말씀드렸던 인공지능 최3대 강국으로 달려갈 수 있도록 혁신적인 정책 지원과 투자를 꾸준히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인공지능 정책 방향을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